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브랜드가 빠져 있다면 브라질이 예선 탈락해버린 월드컵, 애플 없는 모바일 시장, 독일이 빠진 모터쇼와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롤렉스는 가장 비싼 브랜드도 아니거든요. 그 위의 가격대에 위치한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사이에서는 애기왕관일 뿐입니다. 마감하면 가장 떠오르는 브랜드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클래스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부분으로 대장을 먹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롤렉스 짝퉁 구별법으로 엔드피스의 유격이 완벽하면 오히려 그게 짭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기술도 세계에서 가장 좋아서 반은 맞고 반은 아닌데 오래 사용해도 큰 탈 없는 이른바 명기 무브를 만들어냈으며 모든 전 과정을 제작할 수 있는 매뉴팩처 브랜드. 그러나 뚜루비용이나 크로노그래프, 문페이지 등 복잡한 기능을 탑재하는 화려한 기술력에 집중하는 브랜드도 역시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마케팅도 잘했지만 밀당을 너무 잘하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밀당으로 전 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브랜드예요. 자, 그래서 롤렉스 맛이라도 보고 싶지만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그나마 엔트리 모델인 600만원대 오이스터 퍼페추얼부터 700만원대 익스플로러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가격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초합리적인 가격대로 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 롤렉스부터 빈티지 롤렉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일반 중고 롤렉스는 가격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기 모델들은 중고 시계인데 신제품보다 비싸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롤렉스가 허준 신공을 발휘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줄을 서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젠 텐트를 쳐도 그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품귀 현상을 자기들끼리 만들어버린 마법의 운영법이죠. 자, 그럼 이쯤 되면 빈티지 롤렉스는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얼마 정도 하고 과연 살만한 시계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제가 구매한 롤렉스 빈티지 모델을 구매한 썰을 조금 풀어볼까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걸 사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많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아가리 뺨따구를 손바닥으로 스킨십 해주고 싶은 일들의 향연, 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빈티지 롤렉스 중에서는 가장 만만한 가격대의 모델인 1601을 주목해봤습니다. 보다 저렴한 모델들은 물론 있습니다. 33mm 모델이 있는데 저는 손목 때문에 36mm 사이즈의 그 1601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1601은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 중반대 전후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 300만원 전후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은 바로 무브먼트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무브를 확인해볼 생각으로 오프너를 가지고 와서 백판을 따본다면 아주 깔끔한 거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신에 당신의 두개골도 같이 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정말 많이 바뀌는 제품입니다. 대략 50년 정도의 연식을 놓고 볼 때 오래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도 있을 테지만 한 5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다 해도 10명 정도 되는 건데, 무브 일부를 바꿔놓거나 통으로 갈아놨다 해도 나중에 발견하면 나올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몰랐다. 아, 그렇구나. 물려받은 롤렉스가 손바뀜도 가장 덜하고 양품일 가능성이 좋지만 그런 시계만 찾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찝찝함을 안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은 구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중고 거래보다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가지 않는 구매, 결국에는 판매자를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빈티지 롤이라고 해도 한두 푼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필요한 핵심 정보들은 초기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발생한 예측 못할 상황에 대처하기 좋은 기록이 되겠죠. 자, 저는 이 시계를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좋은 판매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만나본 짧은 시간 동안 빈티지 시계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진 나는 정말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말이죠. 밀거래를 하듯이 이제 늦은 밤에 길거리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건을 받고 나서 바로 시간을 맞춰봤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아침에 일어나니까 4분이나 늦춰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8분의 오차가 발생한 거죠. 처음 바로 든 생각은 이 새끼가 나한테 구랄쳤구나. 지난달에 오버홀한 시계가 8분이나 늦어진다니, 이거는 오버홀을 진짜 했어도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진짜 한 건데 부품이 아프거나 그런 부품 수급에서도 제대로 된 부품을 받기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자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오차가 크다, 어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긴 한데 하루만 지켜보고 예지동의 한 매장을 알려준다 합니다.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미 너와 나의 신뢰는 한번 크게 깨진 건데 심지어 예지동의 매장에 가보라는 부분에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시간 내서 한번 가봐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짜증은 되게 달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의 하자보다는 차라리 장인의 실수이긴 바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지동을 향했습니다. 나는 시계 유튜버니까 예지동 온 김에 그 예지동 오버홀 방문기 하나 뽑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자위를 해대면서 매장을 찾아간 거죠. 다행히도 장인님께서 이렇게 시계를 보시더니 일단 자기가 한 건 맞는지 한번 오차는 한번 확인해 보시더니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저것 열어보시고 만져보시더라고요. 이제 평평한 각도에서는 오차가 없는데 사용 각도에 따라서 이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맡기고 가랍니다. 나 맡기기 싫은데 5일 뒤에 오래요. 그럼 내가 다시 가야 되잖아. 믿고 구매했는데 2번이나 예지동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덧박치는 건 이 타이밍에 이러이러하다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안 와. 이제 롤렉스를 맡겨놓고 마지막 5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 하나, 부품은 하자가 있는데 부품은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차는 잡혔습니다, 근데 이건 모조품인데요 라는 거. 세 번째 오류는 시계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차를 못 잡겠습니다, 이런 소리라든지. 이제 하다못해 이제 예지동 장인님까지도 이제 못 믿어온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형 이거 에이스 아닌데? 고객님 15만원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걱정과 함께 다시 5일 뒤에 예지동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도 오차를 완벽하게 잡아 놓으셨어요. 실력을 의심한 게 죄송할 정도로 6일 지났는데 1분의 오차도 안 벌어지니까 1오차 10초 이내로 넣어주셨는데, 이쯤에서 예지동은 이제 해자긴 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앞전에 그러면 8분 오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롤렉스를 하나 차보겠다고 빈티지 롤렉스를 알아봤지만 판매자 때문에 2번 데이고 예지동에서 2번 데이고 마음고생을 너무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롤렉스는 참 좋은데 빈티지 구매는 대충 알아보고서는 돈고생, 마음고생, 몸고생까지 다 한다. 그리고 예지동이 다 별로인 건 아니지만 싼 게 비지떡이긴 하다. 본인의 멘탈이 약한 편이거나 좀 먼 거리를 하신 분들은 빈티지 구매 좀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제작될 영상에서는 빈티지 1601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부터 이 1601의 리뷰까지 한번 심플하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따봉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버워치TV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